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국 문명의 심장부, 그 은어 유적보다 훨씬 더 오래전 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기원전 한 6000년경부터 시작해서요, 1300년 이전까지 그 넓은 땅, 황허랑 창장이라는 두 거대한 강 유역에서 건축이 정말 다르게 발전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그냥 중국 문명 하면 하나로 퉁쳐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환경이 워낙 다르니까요. 북쪽 황허는 건조한 황토 고원이고 남쪽 창장은 덥고 습한 저지대고요. 네, 그 다른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만의 건축 기술 또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갔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황허 유역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황허 하면 역시 흙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양사오 문화, 기원전 5000년경 반파 유적을 보면요. 땅을 이렇게 반쯤 파고 들어간 움집, 반지하식 구조가 딱 눈에 띄죠? 네, 황토가 단열 효과가 있으니까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집만 짓고 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더 주목해야 할 게 그 마을 전체를 빙 둘러판 도랑, 환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깊이가 막 5m, 6m 이렇게 되거든요. 와, 5, 6m요? 개인이 팔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요. 그렇죠. 상당한 집단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증거죠. 그냥 경계 표시가 아니라 외부 침입에 대한 공동 방어 체계였고 이게 또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미 이때부터 사회 조직력이 건축에 딱 드러나는 거군요. 그 마을 중앙에 큰 건물도 있었다면서요? 네, 한 160제곱미터 정도 되는 큰 건물이 있었는데 아마 공동 집회나 뭐 중요한 의례 같은 걸 하던 공간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움집이랑 도랑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원전 3000년경 룽산 문화 때가 되면 그 판축 기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흙을 층층이 다져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판축. 이게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걸로 아주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됐거든요. 본격적인 성벽 도시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죠.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갔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대한 성벽을 쌓으려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노동력 동원이 필요해요. 관리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마을 공동체를 넘어서서 어떤 초기 국가 단계로 나아가는 사회적 위계 질서,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걸 이 건축물이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런데 황허 유역에서도 저 북쪽 끝에 있는 스마오 유적은 이건 정말 뭐랄까 상식을 완전 뒤엎는 수준이던데요. 네, 스마오.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기원전 2300년경인데 주재료가 흙이 아니고 돌이라뇨. 그것도 규모가 400만 제곱미터. 맞습니다. 돌로 쌓은 거대 도시예요. 삼중으로 성벽을 들었고 옹성이나 치 같은 방어시설도 아주 발달했고요. 심지어 70m 높이 피라미드형 궁전, 황성대까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에. 그 규모와 기술력도 놀랍지만 사실 더 주목하게 되는 건 그 건축 과정에 담긴 의미예요. 이게 좀 섬뜩한 면이 있는데. 섬뜩하다고요? 어떤? 그 외성동문 아래에서 젊은 여성 두개골이 한 80여 구 발견됐어요. 이게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대규모 인신공양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입니다. 아, 인신공양. 네.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 수많은 옥기를 같이 묻었어요. 이건 아마 건축물 자체에 어떤 강력한 주술적인 힘, 권위를 부여하려 했던 걸로 해석되고요. 와, 건축이 진짜 그냥 건물이 아니라 종교, 권력, 심지어 폭력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 황성대는 그럼 왕궁 같은 거였을까요? 네, 지배층의 거주 공간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제사나 의례를 거행하던 핵심 시설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듣고 보니 스마오 외에 이 석조 기술이나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저 멀리 유라시아 초원 문화랑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문명의 기원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외부와의 교류 속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원 중심의 단일한 문명 발전 이런 관점에 큰 도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황후 유역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전통이 있었고 또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확 바꿔서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작유역. 여기는 뭐 황허랑은 날씨부터 완전 다르잖아요. 덥고 습하고. 네, 그래서 창작유역 건축의 키워드는 물입니다. 물과의 싸움, 그리고 물과의 공존. 물이요. 네,
기원전 5000년경 하모도 문화를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홍수를 피하려고 기둥을 세워서 바닥을 높인 집, 고상식 가옥이 발달했어요. 원시적인 수상가옥 형태죠. 아, 땅에서 띄워서 지은 집이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시기에 이미 못 없이 나무 부재들을 아주 정교하게 끼워 맞추는 기술, 바로 장부 맞춤 기술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기원전 5000년에요?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동아시아 목조 건축의 기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나무 다루는 기술이 정말 일찍부터 발달했군요. 그럼 창작유역 건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연코 기원전 3300년경의 량주 문화입니다. 양주 문화. 네, 물론 여기도 모자오산이라는 거대한 판촉 재단이나 잘 계획된 도시 구조도 대단하지만 전 세계 고고학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건 도시 외곽에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수리 시스템이에요. 수리 시스템이라면 댐이나 저수지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댐이 11개가 넘고요. 저수지, 수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농사물 되는 수준이 아니라 홍수를 막고 치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심지어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기능까지 갖춘 아주 복합적인 물관리 체계였던 거죠. 와, 동시대에 세계적으로도 그런 수준의 시스템이 있었나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걸 움직이는 엄청난 사회적인 힘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런 대규모 통업공사는 강력한 사회 통제력, 조직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량주 문화의 경우는 아주 정교하고 상징성이 강한 옥기, 바로 옥이 그 핵심 동력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옥이요? 네, 옥기를 매개로 한 어떤 종교적인 권위, 카리스마가 사회를 통합하고 이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런 대공사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량주 고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유적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사회 시스템, 초기 국가 단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황허유역은 주로 흙이나 돌을 가지고 방어하고 어떤 위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건축이 발달했다면 창작유역은 나무와 물을 이용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생산력을 관리,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국 은어 이전에 중국 건축은 결코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다원적인 문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세계 건축사적으로 봐도 하머도의 그 이른 목조 기술이나 룽산, 량주의 거대한 토목공학, 또 스마오의 독특한 석조도시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맞습니다. 후대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성취들이죠.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 은허라는 거대한 이름 이전에 이미 중국 대륙에는 정말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문화들이 꽃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흙, 돌, 나무, 물, 이 재료들을 다루는 기술 속에 당시 사회의 모습, 권력 구조, 세계관까지 녹아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스마오의 석조 기술과 유라시아 초원 문화의 연결 가능성. 이게 아직 연구 중이지만 만약 더 확실해진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의 문화 교류가 건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그렇다면 그 상호작용이 당시 황토고원의 사회는 물론이고 저 멀리 초원 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이 자료들을 더 깊이 즐기는 재미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